오늘 밤도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우리는 잠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잠에 강박적이면서도 잠을 가장 못 자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알던 수면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잠은 무조건 8시간을 연속으로 자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조상들은 밤에 2번씩 잤습니다. 인류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역사와 최신 과학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의 역사를 바꾼 200년의 거짓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하루에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야 좋다는 식의 낡은 수면 상식을 맹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수면 규칙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는 불과 200년 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은 무조건 8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젯밤 7시간 정도를 잤을 것이고 잠을 한 번에 몰아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세의 유럽인 그리고 19세기 이전의 모든 인류는 당신과 다르게 잤습니다. 그들은 밤에 2번씩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수면 부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잠에 집착하고 동시에 잠을 가장 못 자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인류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뒤바꾼 2가지 배신자와 현대인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 뒤에 숨겨진 가장 최근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은 잠자는 시간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잔재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 수면입니다. 18세기 이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유럽의 시골부터 아프리카의 부족까지 많은 문화권에서 이 분할 수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해가 완전히 진 후 첫 번째 잠, 즉 초야에 들었다가 한밤중, 즉 자정 무렵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약 한두 시간 동안 깨어 활동했는데 이 시간을 야간 각성 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각성이라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촛불 한두 개에 의지해 온 세상이 고요한 한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요한 시간을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성찰과 명상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촛불 아래에서 독서를 하며 지혜를 쌓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을 방문하거나 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다음날 할 간단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밤중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 2번째 잠, 즉 제야에 들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 분할 수면 방식은 인공적인 빛이 없던 시절, 인간의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 리듬과 완벽하게 조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둠의 리듬에 따라 수면을 나누어 취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인류의 DNA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더 많은 생산성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했던 자본가들에게 밤중에 깨서 한두 시간 동안
성찰이나 하는 분할 수면 방식은 최악의 비효율이었습니다.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잠은 생산성 저해 요소다. 너는 기계처럼 한 번에 몰아자라. 그리고 더 일해야 한다. 수면은 오로지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위로만 축소되었고, 수면의 질이나 리듬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전기 불빛의 등장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는 인류에게 위대한 선물이기도 했지만 수면 과학자들에게는 빛의 배신으로 불립니다.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인공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특히 이 인공빛, 그 중에서도 파란 빛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데 가장 강력합니다. 밤이 되어도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야간 각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강제로 연속 8시간 수면이라는 인공적인 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혁명입니다. 불과 200년 만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대가는 바로 만성수면 부족과 현대인을 괴롭히는 불면증입니다. 우리가 잠을 5시간, 6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우리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든 후 가장 깊게 빠지는 서파 수면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이 서파 수면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최근 수면 과학에서 발견된 뇌 청소부의 역할 때문입니다. 2012년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가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은 수면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은 우리의 사고를 둔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유일한 시간대가 바로 깊은 서파 수면 중입니다. 잠이 깊이 들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나 확장됩니다. 이때 뇌척 수액이 뇌를 급속히 순환하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강제로 씻어내어 제거합니다. 5시간만 자는 경우 뇌는 이 중요한 청소 및 복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단지 피로를 일시적으로 덮어둘 뿐이죠. 서파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노폐물에 찌든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곧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수면의 양보다 서파 수면의 청소 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2번 잘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수면 바이오 해킹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고 뇌를 매일 청소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멜라토닌을 지켜라. 암흑을 만들어라. 잠들기 전 최소 1시간은 모든 인공빛,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을 차단하십시오. 잠을 자는 공간은 완벽한 암흑 상태여야 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단지 희미한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취침 전에는 붉은색 조명이나 촛불만 켜두고 명상이나 독서를 하며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아침 햇빛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체온을 조절하여 깊은 잠으로 유도하라.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우리의 뇌가 수면에 진입할 준비를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면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양말 등을 이용해 발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 시간을 활용한 파워 낮잠과 운동 루틴. 낮잠은 서파 수면을 보충하고 뇌를 재부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20분 규칙은 깊은 수면으로의 진입을 막아 수면 관성 없이 최대의 회복 효과를 얻게 해줍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햇볕을 쬐며 땀을 흘리는 운동은 밤의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는 최고의 천연 수면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수면 방식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건강을 위해 주체적으로 수면을 관리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야 하는가? 이 질문에 최신 과학으로 제대로 답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때 비로소 진정한 웰니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수면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잠이 얼마나 인위적인 틀에 갇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서파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빛의 배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수면 바이오 해킹 방법까지 모두 기억해 주십시오.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 당신의 뇌와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